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희 채널 이름 쭈꾸뿌꾸고요. 야구와 축구 이야기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 날씨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내일인 3월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평균 기온 7도, 체감온도 7도, 최저 기온 1도, 최고 기온 14도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외선 지수 모두 보통이 될 것이고요. 오전에는 서울은 6도, 대전은 6도, 광주 6도, 강릉 9도, 대구는 5도, 부산은 8도, 제주는 1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18도, 대전은 20도, 광주는 19도, 강릉은 20도, 대구 22도, 부산 17도, 제주 20도로 따뜻한 날씨 될 것 같습니다. 모레 3월 22일 토요일 날씨도 말씀드릴게요. 평균 기온과 체감온도 7도가 될 것 같고요. 최저 기온 1도, 최고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자외선 지수도 보통이 될 것 같습니다. 모레 오전 온도는요. 서울은 7도, 대전 7도, 광주 6도, 강릉 12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2도가 될 것 같고요. 오후에는 서울은 18도, 대전 21도, 광주 20도, 강릉 23도, 대구 24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로 똑같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오후에는 풀릴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네, 이제 야구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데이가 있었어요. 네. 오늘 미디어데이에 이제 각 팀 감독과 주장 그리고 키플레이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키움은 홍원기 감독, 송송문, 이주영 선수, NC는 유호준 감독, 박민우, 김영준 선수, 하나는 김경문 감독, 최은성, 김서현 선수, 롯데는 김태형 감독, 전준우, 윤동희 선수, SSG는 이승용 감독과 유일한 투수 조장이죠. 김광현 선수, 박상환 선수 참석했고요. KT는 이강철 감독, 장성호, 강백호 선수, 두산은 이승엽 감독과 두산에서 첫 주장 맡은 양의지 선수, 김태균 선수 참석했습니다. LG는 연경혁 감독, 박혜민, 그리고 홍창기 선수 참석했고요. 삼성은 박진만 감독, 구자욱, 강민호 선수, 기아는 이범호 감독, 나성범, 김도영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네, 우선은 각 팀 감독들 가장 먼저 출사표 던졌습니다. 일단 기아 이범호 감독 좋은 성적 거둔 만큼 그 성적 목표로 하겠다고 했고요. 기자 질문에서 1강이 많은 전문가들 기아를 1강으로 예상을 했는데 부담을 갖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1강이라는 예상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그저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NC 다이노스 이호준 감독은 그동안 못 봤던 젊은 친구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고요.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은 강팀임을 알려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키움의 홍원기 감독 내년에는 제일 일찍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미디어데이 때 이제 작년 시즌 24년도 시즌 가장 낮은 순위부터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과 감독이 가장 먼저 입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일찍 먼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데이에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LG 트윈스 연경혁 감독 열심히 노력했고 스프링 시즌 동안 올 시즌 목표했던 성적과 선수 육성을 하겠다. 팬들에게 재밌는 야구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김태형 감독 몇 년 동안 가을 야구 못했는데 젊은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올라와서 가을 야구를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 정말 어느 팀보다 많은 땀을 흘렸다고 스프링 캠프 때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어요. 계약 기간이 마지막이거든요. 올해 이승엽 감독이 계약 기간이 마지막인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느냐고 하니까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2년 동안 가을 야구에서 만족하는 성적을 못 냈는데 그 이승엽 감독이 단장 사장과 얘기를 나눠봤나 봐요. 4위, 5위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 시즌 두산 베어스가 전력이 충분히 상승되었고 나머지 9개 구단과 붙어도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SG 이승용 감독은 어, 저번 시즌 동안 뼈저리게 많은 걸 느꼈다고 얘기를 했어요. 1승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고요. 올 시즌에 꼭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 올 시즌 KT의 슬로건이 업그레이드 KT라고 해요. 그래서 24년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겠다라고 했고요. 하나의 김경문 감독 반드시 팬들에게 가을잔치 초대하겠다라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폰세
선수와 YG 선수가 선발 투수가 될 것 같다.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좀 하나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가 되지 않았고 왜 폰세 선수가 하나의 신구장에서 선발 투수가 되었는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류현진 선수가 선발이 아닌 거는 몸 컨디션은 선발이 맞는데 선발에 나가도 되는데 나이가 적지 않고 좀 체력을 아끼려고 세 번째 투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하나생명 볼파크에 대해서도 경기장 너무 훌륭했다는 경기장 소감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단 개막전 선발 투수를 예고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제임스 네일, NC는 로건 엘리 선수, 삼성은 후라도 선수, 키움은 로젠버그, LG는 치리노스, 롯데는 반지 선수, 두산은 콜 어빈, 그리고 SSG는 드류 앤더슨 선수, KT는 임마누엘 헤이수스, 하나는 코디 폰세 선수를 낙점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기자 질문에 김경문 영경혁 감독에게 이호준 감독이 올해 처음이니까 그 두 감독이 선배 감독으로서 이호준 감독에게 조언을 하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영경혁 감독이 먼저 대답을 했는데요. 이호준 감독님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참석한 분들의 웃음을 자아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분이 정확하게 어떤 게 쉽지 않을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영경 감독이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또 김경문 감독은 약간 반대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이호준 감독 잘할 것 같고 조언을 하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고 이호준 감독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김경문 감독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들에게 올 시즌 히트 선수 한 명,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 한 명씩을 좀 꼽아달라고 했는데 이 질문에서 올 시즌 운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기아 타이거즈는 당연히 좀 약간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범호 감독이 유니폼 판매 1등인 김동현 선수를 꼽았고요. LG 같은 경우는 연경혁 감독이 손주영 선수를 꼽았어요. 아마 올 시즌을 통해서 이 손주영 선수가 우리나라 자한 에이스로 발돋움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강백호 선수를 꼽았어요. 어찌됐든 강백호는 강백호다. 올 시즌 잘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FA를 암시하는 발언 같아요. 삼성은 또 특이하게 이번 시즌에 새로 영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고졸 신인 배찬승 선수를 꼽았어요. 우리가 필요로 했던 선수,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양의지 선수를 꼽았어요. 새로운 주작이고 김태경 선수, 김민석 선수도 꼽았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김태형 감독이 윤동희 선수를 꼽았어요. 윤동희 선수가 어리지만 팀을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 주축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분위기적으로도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SSG의 이승용 감독은 김광현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잘하는 성적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김광현 선수가 잘하면 올 시즌 성적도 좋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로 김광현 선수 꼽았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문동주 선수를 꼽았습니다. 문동주 선수 작년에는 끝 마무리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멘트를 김경문 감독이 남겼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송선몽 선수를 꼽았어요. 작년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 시즌 더 좋은 리더가 되고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남겼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김주원 선수를 꼽았어요. 아마 스위치 히터 김주원 선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2번 타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사민 선수를 꼽았어요. 향후의 마무리 후보. 그리고 이 선수가 올해 불펜을 좀 강하게 책임져 줄 것 같다는 느낌의 얘기를 하면서 전사민 선수를 올해 좀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NC 다이노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팀 선수들에게
올 시즌 목표하는 순위와 1위 공약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1위 공약에서 아무래도 1위를 했을 때 각 팀들이 팬분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를 또 알아볼 수 있었어요. NC 같은 경우는 목표 순위 1위라고 박민우 선수가 얘기했고요. 만약에 우승하면 올해 2025년도니까 25분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NC 다이노스 구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우승 축하 파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롯데도 1위를 목표 순위로 꼽았어요. 팬분들을 모시고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과 팬분들이 롯데월드를 투어할 것이다. 놀이공원 롯데월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투어를 할 것이다 라고 했고, SSG의 김광현 선수 1위를 하면 스타벅스에서 1일 바리스타를 선수들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필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라는 우승 공약 내비쳤습니다. 한화의 최은성 선수 목표 순위 1위라고는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3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면 인피니티 풀에 입수하겠다. 네, 이건 김선 선수가 얘기한 겁니다. 인피니티 풀에 입수하겠다. 그리고 야구장의 팬들을 초청해서 대전이 밀가루로 유명한 성심당이 유명한 도시니까 칼국수를 만들어 드리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통합 우승을 목표로 얘기했어요. 정성문 선수가. 그리고 계란 초밥머리 푸이그 선수가 해서 유명했다고 해요. 계란 초밥머리를 모든 선수들이 하고 우승 파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아직 못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팬분들 1000명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 팬분들을 모시고 데이트를 하는 그런 공약을 얘기했고요. 근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하면 에버랜드에서 되게 많은 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에는 김동현 선수가 대답을 했는데, 선수들이 기아 구장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 활동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곤지암 리조트에서 팬들과 바비큐 파티를 할 것이다. 그리고 LG 전자제품을 구입한 분들에게 박혜민, 홍창기 선수가 직접 가서 설치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KT 위즈 같은 경우도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수원 KT 위즈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 팬분들에게 우승하는 모습을 직접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수원구장 아니면 직접 수원시에서 무얼 하고 싶다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시범 경기 평균 관중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해요. 프로야구 인기가 진짜 무섭죠. 43년 만에 1000만 관중을 돌파했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42경기를 치른 올 시즌 시범 경기가 경기당 평균 관중 7만 6,66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종전 시범 경기 평균은 최다 관중이 2012년도에 총 48경기 치른 7,470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시범 경기 최초로 하루 7만 명 넘게 입장해서 역대 시범 경기 1일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는 올해 4경기 더 많이 치렀던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 45분으로 평균 6분 정도 더 늘었다고 하고, 올 시즌 도입되는 피치클락은 시범 경기에서 총 17차례 위반 사례가 나왔는데 투수 13번, 타자 4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기사는 연합뉴스 출처입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피치클락 제도를 도입하죠. 그리고 연장전 이닝도 축소합니다. 피치클락 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제재의 목적이 팬들에게 제재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치클락 제도는 팬들에게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기 지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WBC 예선 라운드에서도 만약에 피치클락이 적용이 된다면 2026년 WBC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국제대회 적응력 향상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있고요. 정규 시즌에 작년에는 12회까지를 치러졌는데 연장전이, 올해는 연장전은 11회까지 축소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에 좀 긴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12회가. 근데 또 11회면 또 무승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 몇 경기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BS 스트라이크 존 하향 조정되었죠.
KBO는 감독 감당의 실행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선수단 설문조사를 실시 등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올 시즌부터 상단 하단 모두 0.6%씩 하향 조정했고요. 스트라이크 존 중간면, 끝면, 좌우 폭등 스트라이크 존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냥 높낮이 위치만 0.6포인트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1루 3피트 라인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구장 너비가 통일됐어요. 기존 홈에서 1루 베이스 후반부 그라운드에 그어진 3피트 레인 안쪽으로 뛰어야 했던 규칙을 1루 페어 지역 안쪽의 흙 부분까지 달릴 수 있게 확대 적용했고요. 잔디를 밟고 뛰었다고 해도 반드시 주자가 아웃은 아니고 내야 잔디 부분을 달려서 1루 송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방해했다 해도 심판이 판단했을 때 규칙 위반 아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웃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 대상의 플레이가 확대되었습니다. 내외야 타구의 페어 파울 또는 타자의 파울 헛스윙 판독 시 타석 안쪽뿐만 아니라 타석 바깥에서 타자 주자 주루 과정에서 몸 또는 경기 용구에 공을 맞았을 때 이것도 판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혹서기 경기 개시 시간이 변경됐어요. 작년에 또 더워서 일찍 강판되는 투수가 많았어요. 탈수 증세를 호소하고 많았다기보다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해 무더위가 지속되는 야구장을 찾는 팬들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월 8월이죠. 혹서기 주말 경기 개시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주말 경기는 낮 오후 2시, 3시, 오후 2시 정도에 하죠. 근데 이제 혹서기 때는 오후 5시에서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기존의 7월 8월에 더해서 6월에도 더블 헤더를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월 들어서도 지속되는 무더위와 관람객 그리고 관련 종사자,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9월 이후 경기에서도 추후 논의를 해서 혹서기 요 경기 개시 시간을 변경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과 전광판 구속을 표출을 일어나했죠. 네, KBO 모든 구장이 트랙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투구 구속이 모든 구장을 동일한 조건 속에서 측정을 하고 표출됩니다. 이를 통해서 방송 중계 시에 표출되는 화면에 연동해서 구장뿐만 아니라 TV나 모바일로 시청하는 팬들도 동일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O 한국 시리즈 홈 경기 편성 방식이 또 변경됩니다. 한국 시리즈의 경기 편성 방식은 기존 KBO 정규 시즌 1위 팀이 홈 구장에서 1차전, 2차전, 5차전, 6, 7차전 등 최대 5경기,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홈 구장에서 3, 4차전 등 2경기를 편성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정규 시즌 1위 팀을 홈 구장에서 1, 2, 6, 7차전, 그리고 플레이오프 승리팀을 홈 구장에서 3, 4, 5차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 올 시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타뉴스에 대해서 출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 야구 기자분들이 우승팀 및 5강을 예측했어요. 야구 전문 기자 10명이서 2025년 우승팀을 예상했는데 그중에 8명이 기아 타이거즈를 꼽았고요. KT 위즈 1명, LG 트윈스 1명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기아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기아에 대한 코멘트 한번 볼게요. 기자들의 코멘트인데요. 투타 약점이 없다. 불펜 마당쇠. 장현식의 FA 이적은 조상호의 트레이드로 메꿨고 새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도 MLB에서는 공갈포였지만 MLB에서 위즈덤보다 못한 성적을 보였던 맷 데이빈슨이 지난해 홈런왕을 한 것을 감안하면 올 시즌 유력한 홈런왕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데일과 아담 올러의 외인 원투 펀치도 좋다. 우승 전력이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승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변이 없는 한 정규 시즌 1위는 기아의 몫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 상위 5개 팀을 예상을 했는데요. 기아가 10표, 삼성 10표, LG 10표, KT 8표, 두산 7표, 하나 3표, 롯데 1표, SSG 1표를 받았습니다. 만장일치로 상위 5팀의 기아, 삼성, LG가 선택되었고요. KT와 두산은 약간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 하나와 SSG, 롯데가 다크호스가 될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요 5강과 우승팀 예측은 네이버 TV, 머니볼 TV에 출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막전 선발 투수를 통해서 좀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개막전 대전 승구장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번에 첫 경기가 됩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첫 경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코디 펀세가 선발로 나서고요. KT는 임마누엘 헤이수스 선수가 선발로 나갑니다. 잠실구장은 LG에서는 요니 치리노스 선수가 선발로 나가고 롯데는 찰리 반지 선수가 선발로 나갑니다. 광주에서는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가 맞붙습니다. NC 다이노스는 로건 앨런 선수가 나가고 기아에서는 제임스 네일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네, 인천 문학구장입니다. 두산과 SSG가 경기를 하고요. 두산은 콜 어빈 선수가 선발 등판하고 드류 앤더슨 선수가 SSG에서 선발 등판합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소식입니다. 키움에서는 케니 로젠버그 선수가 선발 등판하고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아리엘 후라도 선수가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의 경기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코디 폰세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가요. 약 150km 포심 평균 구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싱커,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우한 투수입니다. 싱커, 커터, 스플리터 같은 무빙 패스트볼 계열의 구종을 많이 구사하고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2년 니오넴 파이터즈에서 니오넴 파이터즈 선수로 경기에 출전했을 때 8월 27일, 22년 8월 27일이죠. 9이닝 동안 투구수 113개, 4사구 2개, 탈삼진 6개, 실점 없이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적이 있어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니오넴 파이터즈에서 27년 만에 세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이 기록을 보니까 좀 무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 경기 같은 경우는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1군에서 15경기 치렀고 2군에서 11경기 치렀습니다. 1군에서 15경기 중에 12경기 선발로 나왔고 67이닝 동안 3승 6패. 평균 자책점 6.72, 92피안타, 19볼넷, 56탈삼진, WHIP 1.61, 피안타율 0.332를 기록했고요. 2군에서는 11경기 나왔고 10경기 선발했습니다. 한 경기 빼고 모두 2군에서는 선발로 출전했죠. 60이닝 3승 3패, 평균 자책점 2.25, 52피안타, 19볼넷, 65탈삼진, WHIP는 1.18, 피안타율 0.234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 1군에서 반, 2군에서 반 이렇게 작년에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2년도에는 노이트 노론이라는 또 우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KBO 리그에서 반등을 할지도 또 기대되는 요소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FA로 엄상백, 심우준 선수를 영입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올 시즌은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 선수 이렇게 3명이 선발로 추측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타자에서는 플로리얼 외국인 선수, 노시환, 최은성 선수가 좀 추측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야수 쪽이 교통 정리가 안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외야수 자원도 정확하게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올 시즌 한번 한화의 타순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또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는 임마누엘 헤이수스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이 선수 키움에서 왔죠. 작년 30경기 171이닝 13승 11패 178개 삼진 그리고 방어율 3.68에 WHIP 1.25 그리고 WAR 5.09 기록했습니다. 13승 같은 경우에는 공동 3위 기록이고요. 탈삼진 178개는 2위 기록이에요. KT의 임마누엘 헤이수스 선수 작년에서 키움 히어로즈에서 후라도 하영민과 함께 리그 상위권의 1, 2, 3펀치 구축했죠. 외인 에이스의 면모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 워커의 식도 좋고 좋은 활약 해주었어요. 근데 좀 변하고 부족으로 우타자에게 피홈런 많이 허용한 모습이 보였어요. 좌타자 상대로는 피홈런이 하나도 없지만 우타자 상대로는 22개를 허용했죠. 이렇게 좌타자, 우타자 상대 피홈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선수 자은 파일러볼로 투수죠. 포심 최고 구속 150km고 150km 중반에 달하고 평균 구속이 148km 정도인 파이어볼로 투수고 포심, 투심, 체인지업 주로 구사하고 슬라이더, 커터, 커브 등의 기타 변화구들도 구사합니다.
헤이수스 선수 그리고 투구 시간 상당히 짧죠. 릴리스 포인트도 높고 디셉션도 뛰어나고 변화구 낙차도 어, 되게 좋아서 선수들이 타자들이 이 선수 공략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죠. 작년에 또 피홈런 22개 오타자 상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 선수들이 헤이수스 상대로 우타자들을 많이 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는 코디 폰세는 처음으로 나서는 경기고 헤이수스 선수는 이제 올해 2년차 선수인데 KBO에서 2년차 선수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보여준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헤이수스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KT는 또 시범 경기 시범 경기 7경기 중에 6승을 했어요. 또 오원석 투수를 SSG에서 영입하고 허경민 내야수 두산에서 영입하고 어, 잘 영입을 했죠. 그리고 내야수 노쇠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그래도 KT 워낙에 타선이 좋죠. 그래도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잠실구장에서의 매치 말씀드릴게요. LG는 요니 치리노스, 롯데는 찰리 반스 선수가 나오고요. 선발 투수로. 요니 치리노스 선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심, 싱커, 스플리터, 슬라이더 4개 구정을 구사하는 우원 투수입니다. 슬라이더는 141km 정도 나오고 스플리터 138km 정도 나옵니다. 평균 구속은 시속 147km, 최고는 158km 정도 나오는 싱커를 가지고 있는데 치리노스의 레퍼토리의 40에서 50%가 이 싱커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유지의 피칭 디자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당시에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스플리터는 21% 정도 구사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구종가치 스플리터 구종가치 1위에 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선수 시범 경기 27일 시범 경기에서는 2월 27일 시범 경기에서 기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2이닝 무피안타 삼진 하나 잡아냈고요. 무난한 피칭 보여줬습니다. 3월 8일 KT전 시범 경기에 나왔을 때 3.1이닝 3피안타 그중에 홈런 하나 맞았고요. 3실점 기록했습니다. 3이닝까지는 투구 내용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구가 좀 불안한 모습도 있었고 장성호에게 홈런 허용했습니다. 3월 15일에 또 시범 경기 나왔을 때 SSG와 선발 등판했고요. 4.2이닝 6피안타 2실점 기록했습니다. 투구수 80개 채운 뒤에 마운드 내려갔어요. 투심 슬라이더 스플리트 활용해서 땅볼 많이 만들어내는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LG 같은 경우에는 선발에 에르난데스, 치리노스, 임창규, 손준영 선수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불펜 막강하죠. 김진성, 김용호, 정우영, 백승현, 장현식, 김강률 선수 있습니다. 타선도 만만치 않아요. 김현수, 오지환, 박혜민, 박동원, 오스틴, 문봉 선수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롯데 나오는 찰리 반스 선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143km의 패스트볼과 변화구 구사 능력 뛰어나죠. 제구력 좋고 땅볼 유도형 자원 투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좀 안타까웠습니다. 24년도 작년에 부상 이탈 전까지는 탈삼진 1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선수 제구력 좋아서 ABS 도입이 이 선수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죠. 이 선수 작년도 25경기 나와서 9승 6패, 방어율 3.35 기록했고요. 150과 3분의 2이닝 소화했고 피안타율 170. 삼진 171개 잡았어요. 부상으로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삼진 3위 기록했고요. WHIP 1.23에 WAR 6.43 요거는 4위에 랭크된 기록입니다. 네, 올해 김태형 감독 롯데자이언츠 부임 2년차입니다.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등이 주축 타자가 될 것이고요. 레이에스, 전준우, 손호영, 황성민 등 좋은 타자들 많아서 타자들의 세대 교체가 잘 되었다는 평가 받고 있죠. 레이에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단일 시즌 최다 안타 기록도 달성했고요. 선발 투수는 반즈와 데이비슨 이 외국인 선수 2명이 원투펀치 이룰 것이고요. 박세용과 김진욱 선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FA로 환현이 유광남 선수 영입했어요. 그래서 요니 치리노스와 찰리 반스 이 두 선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도 왠지 투수전 양상이 될 것 같지만 찰리 반스 선수가 좀 더 오랫동안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니치리노스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 찰리 반스 선수에 비해서 좀 더 빨리 강판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는 롯데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개막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NC는 로건 앨런 선수 나옵니다. 190cm에 99km, 안정적인 투구폼을 가진 자원 투수죠. 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4개 구종을 던집니다. 패스트볼 평균 140 후반대 정도로 구위가 좋지 않아서 카운트 잡는 용도로 주로 쓰이고요. 각이 큰 커브 던집니다. 112km 후반대입니다. 133km 정도의 슬라이더, 각이 예리하진 않은데 좌타자 상대로 주로 쓰이고요. 우타자 상대로는 체인지업이 주무기라고 해요. 패스트볼과 구속 차이가 10마일 정도 나서 떨어지는 각도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 제구력이 안정적인 투수는 아니라고 해요. 이 선수 장점으로는 체인지업과 함께 이닝 히팅 능력이 꼽혀요. 이 선수 스프링 시즌에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속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해서 이호준 감독이 좀 우려를 표현했어요. 미국에서 평균 146km 정도를 던졌는데 3월 3일 날 타이난에서 영습 경기 140km가 최고 구속이었다고 해요. 3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경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타이난 2차 캠프 직전까지도 로건의 페이스가 늦다면서 이호준 감독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로건 선수는 자신감을 드러냈죠. 인터뷰에서 난 마운드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많은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선수다. 포심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벌컨 체인지업, 커브 6가지 구종을 던진다. 많은 구종으로 타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며 KBO 타자들이 미국과 달리 끈질긴 점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변하고 구종이 많기 때문에 땅볼과 뜬공을 많이 유도해 아웃 카운트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이 선수 시범 경기에서도 나왔어요. 3월 8일 시범 경기 키움전에 나와서 3이닝 1신점 기록했지만 투구수 76개, 3회만 4사구 4개 내주고 밀어내기 득점도 허용했습니다. 투구 내용 좋지 못했고요. NC 같은 경우에 시범 경기 사실 좋지 못했어요. 시범 경기 최하위였고 팀타율 2할 2푼 9리. 팀 평균 자책점도 4.96으로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 모두 9위에 랭크했습니다. 작년에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라서 아쉬웠죠. 이호준 감독이 오늘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멘트 남겼어요. 이지혁 선수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호준 감독은 올해 7선발 체제로 구상 중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문 선수들로 선발을 구상할 것이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위를 예상하고 있죠. 이 선수 제임스 네일 선수가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두 구종의 구사율이 80%가 넘습니다. 스위퍼 슬라이더 통용되어 같게 말씀드릴게요. 스위퍼는 슬라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구종, KBO 리그에서 모든 구종 통틀어서 작년에 구종같이 1위 했고요. 작년에 부상으로 좀 빠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경기 등판했고요. 방어율 2.53으로 1위 달성했습니다. 12승 5패, 149와 3분의 1이닝 동안 탈삼진 138개 잡아냈습니다. 이 선수 9위는 검증돼서 말할 것도 없죠. 부상만 아니었으면 다승왕 타이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영입된 위즈덤의 장타력이 과연 얼마나 터질지 궁금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88홈런 쳤었죠. 이의리 선수는 6월에 복귀 예정이고 불펜은 조상우 선수 영입으로 장현식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백을 메꿔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네일 선수 이 선수 9위는 말로 할 것 없죠. 정말 무서운 선수고 그래서 저는 왠지 기아 광주에서는 기아가 제임스 네일 선수의 호투로 기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천 문학구장 얘기해 볼게요. 두산의 콜러빈 선수가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콜러빈 선수 포심,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5가지 구종 던집니다. 구속은 비교적 느린 대신에 제구력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2022년도 시즌에는 181이닝 소화해서 1.8이닝당 볼넷 허용률 1.8에 이닝당 볼넷 허용률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11위고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활약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KT 위즈와의 영입 경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만큼 콜러빈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올해 외국인 투수로는 콜 러빈과 잭 로고 선수 영입했죠. 그리고 제이크 케이브라는 외국인 타자 영입했고요. 1번 타자는 김민석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 타율 1위였던 오명진 선수도 눈여겨볼 선수죠. SSG의 선발 등판할 선수는 드루 앤더슨 선수입니다. 작년에 로버트 더거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KBO에 입성했죠. 이 선수 평균 151km, 최고 159km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 던지고 커터, 슬라이드, 커브, 체인지업 던집니다. 키가 190cm 그리고 파이어볼러죠.
2022년도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56.6%, 2023년도에 59.7%로 뜬공 비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 한국에 입성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문학구장 그렇게 넓은 구장이 아닌데 뜬공 비율 높으면 피홈런 많이 허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이 선수 그래도 그러한 예상을 깨고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2024 시즌 드류 앤더슨 작년에는 9이닝당 탈삼진이 12.29로 1위였어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요거 되게 높은 기록이죠. 역대로 봤을 때 규정 이닝의 50% 이상 채운 투수들 중에서 2006년도에 오승환 선수가 12.37, 2017년도에 십창민 선수가 12.31, 12.31 그 뒤를 이은 3위로 이닝당 탈삼진 개수를 랭크를 했어요. 그리고 70이닝 소환 기준인데 선발 투수가 이닝당 탈삼진 개수 3위로 랭크됐다는 부분이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죠. 첫 KBO 리그 풀타임을 소화하는 만큼 어떤 성적을 낼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시범 경기에서 드류 앤더슨과 김강현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죠. 그리고 조병현, 서진용, 김민 등의 불펜진은 또 비교적 좋은 투구 내용을 펼쳤습니다. 최정과 이지영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홈런 2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디아, 최지윤, 안상현 선수 좀 높은 타율을 또 기록했어요. 또 오늘 들려온 소식으로는 최정 선수 햄스트링 부상 소식이 있어요. 이승윤 감독의 멘트에 따르면은 광주전에 시범 경기 광주전에서 햄스트링 올라왔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최정 선수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구장의 경기, 네임드 투수들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콜어빈 선수가 어떨지도 매우 기대가 되고요. 문학구장 같은 경우도 투수는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왠지 경기 후반부에 점수가 나지 않을까, 경기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드류 앤더슨 선수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드류 앤더슨 선수가 좀 작년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드류 앤더슨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치열한 투수전 양상의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SSG의 승리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경기 프리뷰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후라도 선수가 올 시즌 삼성으로 와서 경기를 하게 되었고요. 삼성에서 퇴출당한 타자 카디네스가 키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케니 로젠버그 선수가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이 선수 선발로 낙점을 했죠. 오늘 미디어데이에서. 이 선수 키움 히어로즈의 올 시즌 유일한 외국인 투수입니다. 2022년도 메이저리그 빅리그에 처음으로 콜업됐는데 큰 활약 없었고 2024년 시즌 이후에 방출이 됐어요. 3월 9일날 시범경기 창원 NC장에서 4이닝 5피안타 3실점 2자책점 4삼진을 기록했고요. 3월 15일 시범경기 고척 두산전에서도 77구 던졌고 5이닝 2피안타 2사사구 무실점 7탈삼진 기록했습니다. 포신 체인지업 슬라이더성 슬라이더성 커터 커브 던지고요. 평균 회전호율 무려 100%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삼성의 코너 시볼트 선수가 평균 회전 효율을 99%로 기록하고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포심이 되게 훌륭한 구위를 보여줬어요. 포심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포심이 되게 한국에 없는 공인규 효과로 회전수가 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니 로젠버거 선수 제구가 좋다고 합니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변화구 구사 능력도 매우 좋고 그 변화구들을 원하는 곳으로 꽂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 굉장히 특이해요. 좌한 투수인데도 투구판의 오른쪽을 밟고 던져요. 이 선수 피칭하는 걸 봤는데 보통 좌투수들은 좌타자 상대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 투구판 최대한 왼쪽에서 밟고 릴리즈를 하는데 이 선수는 약간 피칭 디자인, 본인이 좀 제구를 살리기 위해서 좌타자 상대로 직구가 좌측 위에서 대각선으로 내리찍는 그러한 일반적인 좌타자들의 커맨드가 아니라 투구판의 제일 오른쪽을 던져서 본인의 피칭 터널에 맞게 좀 더 피칭 디자인을 구성해서 제구력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많은 전문가들이 낮은 순위를 예상하는데 시범 경기에서는 13개 홈런으로 홈런 가장 많이 쳤습니다. 장타력 1위 또 시범 경기에서 랭크했고요. 전체 1번인 정현우 선수
투수죠. 이 선수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시범 경기 11이닝 나와서 10개 삼진 잡았고 평균 자책점 0.82 기록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상대팀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는 아리엘 후라도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2023 시즌부터 2년간 키움에서 활약했던 투수죠. 포심을 비롯해서 투심, 커터, 패스트볼 계열만 3개 던지고요. 변화구로는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3개 던지고 이 중에 커터가 8%로 구사율 가장 낮습니다. 2024 시즌 체인지업이 구종가치 1위 기록했어요. 2022 시즌에 같은 구단인 삼성에서 데이비드 뷰캐넌이 체인지업 구종가치 1위 기록한 적이 있었죠. 삼성은 좀 전통적으로 체인지업이 좋았던 투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원삼 투수도 체인지업이 좋았고 차우천 투수도 체인지업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리엘 후라도 선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40km 후반이고요. 땅볼 유도형 아닌 이닝이 더 투수예요. 맞춰잡는 특성상 투구수 적기 때문에 퀄리티 스타트 많이 생산해냅니다. 2024 시즌으로 삼성 상대로 아리엘 후라도 선수 3승 2패 했고 2023 시즌에는 1승 1무 1패 했는데 올해는 유니폼을 삼성으로 갈아입고 어떤 성적을 낼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 작년에는 30경기 나와서 190이닝 소화해서 2위로 이닝을 소화했고요. 방어율을 3.36으로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탈삼진도 169개로 4위 랭크했고 WHIP도 1.14로 3위에 랭크했습니다. WAR도 6.61로 3위에 랭크하면서 대부분의 좀 좋은 지표 순위들이 지표들이 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만약에 삼성이 개막전 우위를 가져갈 때 배창승 선수가 과연 불펜으로 나올지도 기대되는 부분이고 함수호, 차승준 같은 야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삼성 라이온즈는 신인들이 활약에는 매년 기대를 하지만 데뷔 연도에 자리 잡은 기억은 저는 크게는 없어요. 삼성 항상 부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원태인 김용호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 부상 이슈가 있었죠. 작년에도 코리안 시리즈 때 코너 구자욱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상이 없는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아리엘 후라도 선수가 등판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를 미리 점쳐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방송인데 첫 팟캐스트인데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편안하게 듣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좀 쪼들려서 그런가 말을 빨리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은 수익이 안 날 것 같긴 하지만 수익의 전액을 기부하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흔히 언론사에서 받아 쓴다고 얘기하죠. 제가 직접 취재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인터넷 기사나 글들,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데이터로 말하는 팟캐스트 채널이기 때문에 취재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며 얻은 정보들이나 분석한 데이터들을 제가 편하게 재가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수익을 창출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 캐스터나 아나운서도 아니기 때문이죠. 최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드리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거짓 뉴스를 잘못 걸러낸다든지 정보에 대한 오류도 혹시나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포츠 팬으로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주 먼 이야기지만 다른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 채널에서 팟캐스트 만들 경우에 수익을 받지 않아도 섭외된 분들의 인건비를 또 드려야 되고 아니면 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야 될 때 되는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는 시간을 두면서 고민하고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고 기부를 할 때마다 구독자들에게 인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뭔가 분석이나 데이터 같은 부분 뭐 반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 반박할 시에 청취자분들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청취자분들이 따끔한 충고나 질책해 주시면 더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좀 제가 말하는 내용이 빨랐던 것 같아서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더 좋은
내용,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A매치 예정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축구 얘기도 다음번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